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학년도 12년 특례 의예과 세 번째 시간으로 대학별 분석.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그 다음에 공인화학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물론 정확하게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일부 분들은 첫 번째는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훨씬 쉽다. 쉽게 대학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3년 특례보다 12년 특례가 대학을 수월하게 가는 것은 맞다. 이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년 특례 전형은 서울, 경기, 그리고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3년 특례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12년 특례는 대학의 폭이 매우 좁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한국, 외대, 경희대 정도가 12년 특례로 주요 선발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3년 특례보다 12년 특례가 대학을 잘 가는 건 맞지만 단점은 12년 특례의 제한 대학 지원의 폭이 좁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구간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는 점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12년 특례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12년 특례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이런 표준학력 지표와 같은 여러 가지 스펙을 충분하게 쌓아야 된다는 거죠. 12년 특례로 의대를 가고 싶다, 12년 특례로 대학을 가고 싶다 라고 하는데 공인화학 성적도 없어, SAT 성적도 없어, 토플 성적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사실상 갈 대학이 마땅치 않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로 의대를 가든 12년 특례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를 가든 12년 특례를 가기 위해서는 학교 GPA 성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화학 성적이나 SAT라든가 AP라든가 또는 IB나 A레벨 성적들, 그리고 교내에서 여러 가지 수상 경력, 봉사나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증빙 서류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당연히 대학을 수월하게 간다는 건 맞지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지원 대학의 폭이 좁고 학과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몇 개 대학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대학교죠. 아주대학교는 지필고사를 봅니다. 지필고사 중에서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는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두 개 대학이 있는데, 인하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학교는 아주대학교밖에 없고, 아주대학교는 1단계에서 20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20명 선발하면 사실상 지원자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1단계를 통과한다.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면 중요하게 면접이 40% 이렇게 되지만, 자, 그러면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25대 1이야. 그럼 25명 중에서 5명 빼고 20명이 통과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면접이 중요하니까 면접으로 뒤집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단계에서 면접 40%지만 1단계 성적이 60%가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단계 성적,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2단계까지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고, 수학능력시험과 면접의 차이점은 수학능력시험은 정량평가예요. 다시 말하면 점수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면접고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성평가 전형이다 보니까 40점이 반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기본 점수가 35점. 35점에서 40점까지의 점수를 A, B, C, D로 나눠서 구간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수 간격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학 능력 시험이 매우 중요한 합격의 요인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다고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면접이 중요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7월 24일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면접고사는 8월 13일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20분, 고사실당 10분씩 해서 2회를 보게 되어지고, 재시험 기반 지성면접인데 지성면접은 주로 생명과학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및 인성면접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가 제출 서류 목록표에서는 A4 단면 총 15쪽 이내에서 되어지도록 하고, 추천서는
이거는 추가 제출 서류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대구 가톨릭대학교 마찬가지로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입니다. 1단계에서 5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80% 있지만 1단계 성적이 20%가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필기고사는 8월 10일, 면접고사는 8월 18일에 면접고사를 보도록 하고 어른능력 증기고르는 토픽 5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제출 서류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국대학교 경주는 SAT 점수가 반영이 되어져요. 40%를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아실 점은 SAT는 원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다시 말하면 2020년 9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 이전에 SAT 성적을 봐서 시험을 봐서 반영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시험을 보시면 2022년 11월 5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험을 보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필딱고사는 11월 5일 그 다음에 면접고사는 11월 5일에 같은 날에 필딱고사와 면접고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하는 학교들이죠.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한다라고 해서 공인어학 성적이 구간 점수로 다 반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인어학 성적이 수능에서 마치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을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토픽 3급 또는 공인어학 성적으로는 토플 IBT 100점 이상인 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00점 이상인 자가 지원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는 거고 면접은 생명과학 1, 2, 화학 1, 2, 물리 1, 2 주로 대부분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내용이 나올 거고 물리 1, 2가 쓰였다는 얘기는 통합형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적성 신청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면접은 10월 2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준비 시간이 충분하죠. 인제대학교, 동국대 경주,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같은 학교들은 우리가 면접 일정이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건양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언어능력 증빙에서 토플 98점, 토익 850점, 그 다음에 뉴탭스는 383점 이상인 자가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사실상 면접 100%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면접은 8월 6일 날 시험을 보고요. 한 개 면접실 기준 2명에서 3명 정도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명에서 3명을 직접 면접한다. 면접에서는 주로 인성 30%, 발전 가능성 40%, 전공 적합성의 30%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출 서류에서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든가 아니면 표준화 학력 지표를 제출 서류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년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 내가 준비한다.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현재 나의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특히 12년 특례 학생들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원서 쓰면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원 대학과 학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원서를 쓴다. 두 번째,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것.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사유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자. 세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 활동 증빙서류와 자기소개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서류 접수 일정, 서류 접수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하시겠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할 필요한 것은 당연히 면접고사를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합격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좀 울려서 불편하실 텐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